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지금 꽃도 많이 피고 해가지고 사실 오늘 다 놀러 갈 계획 있으실 것 같은데 수업 끝나고 어디 가세요? 수업 끝나고 안 가시면은 여기도 여기 노량진 쪽에 이렇게 가면은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저쪽에 베스킨라빈스 있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들 거길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삼거리 나오면 또 좌회전해서 쭉 가면은 계속 더우면 물놀이 좀 먹어도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개념이 그렇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침에 오전 쪽에 좀 어려운 거 좀 머리 아픈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따 오후에 좀 지쳤을 때 또 문학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오셔가지고 문식성 발달 과정부터 먼저 볼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문학 조금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듣기하고 말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듣기 그 다음에 말하기 를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이제 읽기하고 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얘는 음성 언어라고 하고요. 얘는 문자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그 다음에 이 문자 언어를 뭐 이렇게 문자 언어는 여러 가지의 레벨의 이해 방법이 있죠. 어떤 거는 그냥 그 기호를 우리가 해독해내는 그런 레벨도 있지만 이 내용이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그런 레벨도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파악하는 거 그런 것들을 문식성이라는 말을 써요, 선생님들. 문식성. 그러니까 문식성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읽기 쓰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읽기 쓰기에서 어떤 기호 같은 거를 해독해내는 그런 수준보다 조금 더 높게 어떤 이야기의 내용, 앞뒤의 어떤 문맥 같은 걸 파악하는 것까지 다 해서 그걸 문식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문자 언어하고 이 문식성에 대해서 이 발달 과정이라던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184페이지를 오시면은 거기 읽기 발달이라는 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읽기 발달 과정도 우리 시험에 좀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달 과정에 대해 선생님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넘겨가시면은 188페이지를 오시면은 여기는 쓰기 발달이라고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쓰기 발달도 시험에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나온 것 같네요. 두 번 정도 나와서 얘도 좀 중요하니까 선생님들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2페이지로 가시면은 제6장이 있는데 여기는 유아 언어 교육 방법이라고 해서 문식성 교육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읽고 쓰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또 관점들이 좀 나오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무슨 접근법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런 문식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와 관련된 건데 이 6장에서도 거의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들.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발달 과정보다 6장에 있는 문식성 교육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빈도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양이 많거든요. 그리고 문식성 교육 방법, 유아 언어 교육 방법만 잘 이해하시면 오늘 어려운 거는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좀 앞쪽에서 개념만 좀 잘 잡으시면서 가시면 좋다. 그래서 개념은 이제 제가 잘 잡아드릴 테니까 따라오시면 돼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84페이지에서 다시 볼까요, 선생님들? 문식성 발달 과정이라는 말을 쓰고요. 문식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읽기 쓰기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기 발달과 관련해서도 여러 사람이 이야기했는데요. 1번에 있는 클레이도 이야기를 했고 2번에 있는 이영자와 이종숙의 읽기 발달 단계, 3번에는 철치비의 읽기 행동 범주가 있고요. 4번에서는 잘롱고의 읽기 발달 수준이 있습니다. 그다음 한 장 넘겨가시면은 186페이지 보시면은 뭐 A 플러스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 5번에 맥기와 리치 겔스, 6번에 쿠퍼와 가이거의 읽기 발달 과정, 또 188페이지를 보시면은 슈케난치의 읽기 발달 단계 이렇게 있어가지고 벌써부터 하기 싫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뭐야, 이거 읽기 발달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생각되는데, 하지만은 사람 이름만 다를 뿐이지 사실은 똑같은 보편적인 발달 과정에 있는 유아의 발달 과정을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저렇게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아이들이 그림책을 가지고 읽기를 시작을 하죠, 읽기 발달 단계에서. 그래서 그림책을 가지고 이제 읽기를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그림책을 제대로 그림책의 기능을 잘 몰라가지고 기능을 모를 수 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됐을 때는 뭐 그림책을 거꾸로 들고 읽는 체를 할 수 있어요. 읽는 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꾸로 들고 읽는 체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막 지나면서 어른이 막 읽어주기도 하고 자기가 좀 읽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림을 보면서 뭔가 내용을 파악하려고 할 거예요. 그죠?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림을 보고 내용을 파악하다가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가 형성된다. 요 과정으로 오고요.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그냥 어떤 원숭이가 나오면 그림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림에 원숭이가 나오면 원숭이 소리를 내거나, 끼끼 맞나요? 끼끼 뭐 이렇게, 강아지가 나오면 멍멍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그림을 보고 소리를 내거나, 그림의 이름, 이거 원숭이다, 이거는 코끼리다, 이거 사자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 그렇게 나오다가, 그다음에 그림을 보고서 이야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떤 그림을 보면서 여기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형성되다가, 그 다음에 글자 읽기를 시도하는 거예요. 글자 읽기를 시도한다. 이렇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완 어렵죠, 선생님들. 그래서 당연한 거잖아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애기였다면 이렇게 생각하셔갖고, 내가 애기였다면 맨 처음에는 그림책이 뭐 하고 갖고 노는지 잘 몰라가지고 물어뜯기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부채도 쓸 수도 있고 거꾸로 들고 읽는 체를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림을 보면서 뭐 그림의 이름도 말하기도 하고 소리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림의 이야기가 형성이 될 때는 일단은 문어체
문어체로 읽는 게 좀 나타나요, 선생님들. 문어체라는 거는 말할 때는 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문어체는 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입니다, 씁니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문어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구어체라는 거는 말, 음성 언어죠, 선생님들. 얘가 문어잖아요. 문자 언어가 지난 시간에 문어라고 말씀드렸죠. 문어. 그다음에 음성 언어는 구어. 문어 구워 그러면 맛있는 게 만들어지겠네요, 선생님들. 그죠? 얘는 문어고 얘는 구어인데 일단 그래가지고 문어체로 읽는 게 나타난다. 원래는 이제 이야기할 때는 듣기 말하기 할 때는 그냥 구어체로 얘기하다가 이제 어떤 선생님들이라던가 부모님들이 문어체로 글자를 읽는 거를 이제 보면서 잘 들으면서 자주 들으면서 문어체를 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좀 추측해서 읽게 돼요, 선생님들. 추측. 그림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림 보고 추측. 그림 보고 추측한다. 왜 그림을 보고 그림이라고 했죠, 그죠? 왜 그림을 보고 왜 추측을 왜 할까요? 그림을 보고 왜 추측하죠? 글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하죠. 근데 그림에는 그림책 이렇게 보면요, 선생님들. 그림도 있고 글자 몇 개 있고 그림도 있고 글자 몇 개 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해하는 거는 그림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 글자는 뭐예요? 아이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전혀 의미가 없고 관심도 전혀 없게 뭐 이렇게 시커먼 게 뭘 써있네? 라고 하는 거지. 의미가 없고 그림 보고서 여기 뭐 토끼가 살았어요. 거북이가 살았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추측하는 단계가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를 읽었다라고 할 때 처음에는 그림 보고 추측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와서 내가 읽어줄게 해서 자주 읽어주겠죠. 또 이제 보조 선생님도 오셔갖고 막 읽어주시고 부모님도 막 읽어주시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아예 그거 통으로 외워버려요, 선생님들. 그래서 암기하여 읽기가 나타납니다. 암기를 아예 해버려요, 선생님들. 암기해서 읽기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보고 추측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하나는 완전 엉뚱하게 추측. 엉뚱하게 완전 이상하게만 추측하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이해하면서 또 그럴듯하게 추측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 글자를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점차 아이들이 이제 발달해 나가면서 어른들이 알고 보니까 그림을 보고 문자 읽기 할게요. 문자 읽기 시도가 나타난다. 점차 이제 그림책에 대한 어떤 경험을 계속 쌓아가면서 어른들이 알고 보니까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글자를 보고 있는다라는 걸 알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막 글자 같은 것도 쓰는 거 막 연습하다 보면은 글자가 조금 이제 글자를 조금씩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 읽기 시도가 그 다음에 나타난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형태가 많이 나오냐면 그림 보고 추측이 좀 시험에 나왔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림 보고 추측한다. 그림 보고 추측한다는 거이라는 것은 내가 글자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나타나면 그림 보고 추측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글자는 여기 토끼와 거북이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 하고 인사를 했어요. 토끼와 거북이가 이렇게 했는데 읽을 때는 여기 인사를 했어요 라고 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나타났어요. 뭐 이렇게 그러면은 글자를 보고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얘가 추측한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그 그림책을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뭐 민호가 읽었다. 민호가 그러면은 위에서 인사했어요 라고 써 있는데요. 밑에 민호는 그냥 나타났어요. 이런 식으로 요 글자하고 글자에 써져 있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민호가 있는 거 하고 완전 반대 혹은 다른 식으로 이 아이가 읽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림 보고 읽었다고 이해하면 돼요. 글자 보고 읽었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림 보고 읽었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에 좀 나왔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아이는 그림을 보고 추측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글자 써져 있는 거하고 다른 내용으로 읽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죠, 선생님들. 그걸 좀 잘 아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생각하실 거는 보세요. 그림 보고 추측해서 읽는 아이는 이야기 형성에 대해서 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림 보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알려고 하는 거고요. 암기하면서 읽는 아이들은 자주 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상태가 나오고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성인이 책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그림책을 이제 제가 읽어줘요, 아이한테 읽어주는데 성인이 좀 재밌게 하려고 여기 글자 써져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읽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 다르게 읽으면서 좀 재밌게 자기가 좀 약간 각색해서 읽을 때 어떤 아이가 이렇게 태클을 걸까요? 그거 아닌데 이렇게 태클 거는 아이 누구예요? 암기하면서 읽는 아이는 태클 걸죠. 그 뒤에는 그거 나와야 되는데 그 말 아닌데 그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는 암기하면서 읽는 아이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고, 그다음에 성인이 막 이렇게 막 꾸며갖고 얘기하는데도 막 즐겁게 듣고 있어요, 아이가.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그림 보고 추측하는 아이구나. 혹은 뭐 이렇게 문어체 이 위에 그냥 이야기 형성 정도의 아이구나, 발달 좀 더 늦은 아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일단 시험에 나온 사람은 클레이가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1번을 일단 중요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레이의 읽기 발달 단계를 보시면 1단계 보세요. 글자가 이야기로 전환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단계인데 그림책을 거꾸로 들고 웅얼웅얼 소리도 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안다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단계는 다시 밑줄 할까요? 그림책을 거꾸로 들고 웅얼웅얼 여기다가 밑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2단계 보세요.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다는 것을 안다. 문어체와 구어체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책을 들고 문어체로 말을 한다.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책 들고 문어체
그다음 3단계 보세요. 그림을 단서로 책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는 단계이다. 그림을 단서에 밑줄 하시면 되겠고, 그림을 단서로 한다는 것은 그림을 보고 추측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글자를 읽는 단계가 아니라 아직은 그림을 보고 추측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가 아닌 그림을 보면서,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됩니다. 글자가 아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꾸며가면서 책을 읽고,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른이 그림을 조합한 내용으로 어른이 이야기를 꾸며가지고 어른이 새로 이제 만들어줘도 만족해요. 그거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고, 그거 아닌데 이런 말 쓰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4단계 보세요. 반복해서 읽는 문장을 기억하는 단계이다. 그래서 문장을 기억에다 밑줄 하시면 되겠고, 자신이 기억한 책의 내용과 다르게 읽어주면 이제 태클을 걸어요. 아니에요, 그거 아닌데 거기 몽몽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 5단계 보세요. 단어의 시각적 단서를 사용하여 문장을 읽는다라고 해서, 단어의 시각적 단서라는 것은 이제 문자 읽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문자 읽기 시도. 어른들 보니까 어디 보니까 그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글자를 보고 있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요. 단어의 시각적 단서를 사용해서 문장을 읽는 단계다. 글자를 하나씩 가리키며 여기다 밑줄 하시고요. 소리 내면서 책을 읽는다. 선생님들 책 읽을 때 어떻게 읽으세요? 글자를 하나씩 가리키나요? 글자를 하나씩 가리키면서 읽어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막 읽어요? 우리 그냥 전체적으로 읽죠. 근데 아직은 어린 아이들은 처음에는 글자를 하나씩 가리키면서 소리를 내면서 읽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선생님들 그림 보고 있는 단계는 몇 단계 선생님들 여기서 2단계, 3단계, 4단계가 사실은 다 그림 보고 있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림 보고 있는 단계고, 그다음 5단계가 됐을 때야 비로소 이제 문자를 읽으려고 한다라고, 문자 읽기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2단계, 3단계, 4단계는 사실은 지금 2단계, 3단계, 4단계라고 설명은 나와져 있지만 거의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겠죠, 선생님들. 문어체로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그림을 보고 추측하면서, 혹은 어떤 책은 또 외워가고 읽기도 하고, 모든 책을 다 4단계처럼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책은 외워서 읽고, 어떤 책은 그림 보면서 이야기 꾸면서 읽고, 어떤 책은 그냥 잘 못 읽어가지고 그림을 거꾸로 들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단계, 3단계, 4단계는 그 학자마다 순서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선생님들. 그죠? 여기 지금 클레이는 2단계에서 문어체와 구어체가 다르다는 걸 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단서로 꾸며 읽는다, 그 다음 단계지만은 어떤 학자는 이게 또 반대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어체가 문어체가 다르다는 걸 아는 게 조금 더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얘네들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어렵지 않으죠, 선생님들? 그 다음 되셨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실까요? 이영자와 이종숙의 읽기 발달 단계. 일단은 클레이의 읽기 발달 단계를 외우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이 말을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2단계는 뭐다, 1단계는 거꾸로, 2단계는 문어체, 구어체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는 그림 보고 추측하고, 4단계는 암기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라도 외워두셔야 돼요. 5단계는 이제 드디어 시각적 단서를 사용해서 이제 읽으려고 한다. 2번을 보세요. 이영자와 이종숙은 클레이하고 조금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클레이의 연구를 가지고서 연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 읽기 이해전 단계, 2단계 이야기 구성 능력. 이야기 구성 능력이라는 것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스토리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림을 봐도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못 읽어요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단계다. 그러니까 3단계서부터가 그림을 보고 마음대로 이야기를 만들기 단계. 마음대로에다 밑줄 하시면 되겠고, 4단계는 그림을 보고 의미를 비슷하게에다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3단계, 4단계는 연결하셔가지고 두 단계의 공통점은 뭐예요, 선생님들? 그림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근데 그림 보고 이야기를 만드는데 3단계는 엉뚱하게 자기 마음대로 막 꾸며가지고 말하고, 4단계는 그래도 조금 약간 원래 의미하고 좀 비슷하게 이제 그림을 좀 파악하는 능력이 더 높아진 거겠죠. 그래서 4단계는 그림을 보고 의미를 비슷하게 꾸며서 말하는 단계다. 근데 그림을 보고 일단은 3단계든 4단계든 그림을 보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글자하고 똑같이 읽어요? 아니면 글자하고는 좀 다르게 읽어요? 글자하고는 다르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글자 써져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읽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는 글자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고 있는 아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보세요. 5단계 단어나 구절을 암기에 밑줄 하시고, 암기할 수 있는 거는 자주 누군가가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어떤 책은 암기하고 어떤 책은 암기 안 하는 거지, 모든 책을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주 읽어주던 그 책들은 암기하면서 이야기하는 단계. 6단계는 이제 눈치를 챈 거죠. 그림이 아니고 글자를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단계. 글자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실제 글자를 읽는 단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초보적인 수준의 글자 읽기가 이제 나타나겠죠. 있어요. 그러면 1번하고 2번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다라는 거 선생님들 아시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그림을 보고 추측하다가 문어체, 구어체 나타나다가, 혹은 암기를 해서 어떤 책을 암기해가지고 읽다가, 그렇게 하다가 점차 시각적 단서를 사용해서 글자 읽기가 나타나는 그런 순의 읽기 발달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이해가 거의 되신 거예요. 3번을 보실까요? 셜츠비의 읽기 행동 범주를 보면은, 범주 1,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은 그림 읽기 시도. 범주 2를 보니까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시도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고요. 요거 문어체로도 읽다가, 그림 보고도 추측했다가, 암기해서 읽다가라는 요 단계가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시도고요. 그다음에 그냥 그림을 보고 이건 사자고 얘는 호랑이고 얘는 강아지 멍멍 이렇게 하면은 이야기가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이름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셜츠비의 범주 1에서는 그림 보면서 그것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라고 쓰시고, 원숭이 보면 원숭이 소리를 냄, 이렇게 써보세요, 선생님들. 원숭이 보면 원숭이 그림이 나오면은 끼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아래를 볼까? 그림
그림을 보면서 이름을 붙이거나 음성 효과, 요게 이제 동물 소리를 내는 거죠. 선생님들 동물 소리 내고 그림을 흉내내면서 행동하기도 하고. 근데 원래 그림책이라는 거는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 이야기를 형성시키지는 못해요. 범주의를 보실까요? 이야기가 형성된 그림 읽기 시도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형성시키는데 그 안에서 뭐 다양하게 문어체도 나타나고 그림 보고 추측하기도 하고 암기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진 특징들을 밑줄에 보세요. 대화체로 표현하지만 아직 이야기가 연결되지는 않다가 이후 대화체보다는 이야기할 때의 억양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래서 문어체의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범주 3 보세요. 여기에서는 문어적 뇌기 시도라고 해서 선생님들 일단 범주 2에서는 문어체 일단 안 나타난다고 하셔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범주 2에서 이후 대화체보다는 이야기할 때 억양으로 뭐뭐 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겠죠. 뭐뭐 했어요, 갔어요 이렇게 억양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범주 3에서 이제 문어적 뇌기 시도가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초기에는 구어체 억양이나 어법과 함께 문어체 어법 그다음에 줄하시면 되겠네요. 문어체 어법은 습니다, 입니다 이거예요. 습니다, 입니다. 그 후 탈상황화된 언어를 사용하고 유사읽기 억양이 나타나지만 구어적 읽기 형태는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탈상황화된 언어라는 것은요. 그때 조금밖에 쓰실까요? 그림 의존하지 않는 것. 그림 의존 X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의존하지 않고 글자만 보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글자만 보면서 읽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인식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 내용을 기억, 그다음에 밑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문자를 인식하는데 이때 문자는 처음에는 10% 인식하죠. 선생님들 10% 인식해서 문자는 10% 인식하면은 나머지 90%를 뭘로 이해해야 돼요? 그림 보고 이해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 또 혹은 문자를 한 20% 인식하게 되겠죠. 조금 나이가 들면 따라서. 그죠? 그러면은 20% 이해하면은 나머지는 뭘로 이해해야 되죠? 80% 그림 보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이제 그림의 이해 비율이 줄어들고 문자 이해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 한 번에 바뀌지는 않죠.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책은 그림 보고 읽어야 되고 또 어떤 책은 글자 몇 개를 읽어야 되고 어떤 책은 글자 좀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발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문자를 읽으려고 하고 부분적으로 이야기 내용을 기억하기도 하고 기억도 밑줄하시고 성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원본을 그대로 읽으려고 한다. 여기 보니까 되게 아이들이 그죠? 책을 읽기 위해서 별의별 전략을 다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도 읽으려고 하고 그림 보고도 이해하려고도 하고 성인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암기된 걸 또 꺼내서 생각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다음에 이해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5페이지 오세요. 그렇게 이제 범주 3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다가 범주 4에서 이제 문자 읽기 시도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요한은 사람들이 읽는 것이 그림이 아니라 글자라는 것을 알면서 나는 읽을 줄 몰라요라고 하면서 읽기를 거부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읽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은 발달이 보세요. 읽기를 거부하는 아이가 하나가 있고 하나에는 그림 보면서 막 신나게 이야기를 만드는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아이가 발달이 더 빠른 거죠? 읽기 거부하는 아이가 더 발달 빠른 거죠. 읽기 거부하는 아이는 벌써 눈치를 챘잖아요. 사람들은 글자를 읽는 거지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서 나는 글자를 몰라서 못 읽어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그림 보고서 신나게 뭐 이야기를 형성시킨다면 그 아이는 글자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그냥 그림 보고 읽어도 되나 보다 하고 신나하는 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범주사에서 글자를 보고 읽어야 된다는 거 알면서 나는 읽을 줄 몰라요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이제 문자 읽기 시도가 나타날 만한 아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요한은 몇 개의 아는 단어나 문자 또는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있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단어를 빠뜨리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모르는 단어 빠뜨리고 아는 단어만 읽어야지 어쩌겠어요. 그죠? 모르는 단어 빠뜨리고 아는 단어만 읽고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거는 뭐 약간 추측해가지고 집어넣기도 하고 내 생각을 추측해서 집어넣기도 하고 혹은 그림에 있는 어떤 단서를 가지고 넣기도 하고 뭐 이러겠죠. 때로는 자신이 아는 단어로 대치도 시키고 대치 몰라요. 글자를 못 읽겠어요. 그러면 자기가 아는 단어로 좀 대치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단어들을 한 번에 정확하게 읽고 만약 잘못 읽었을 경우는 수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 4에 있는 것도 여러 번 좀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이제 문자를 읽기 시도할 때 100%를 다 모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모르는 부분을 메꿔 나가려고 하는가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도 뭐 영어로 막 써져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거 있으면 못 읽지 뭐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면 넘어가고 쉬운 단어 먼저 읽고 그다음에 하지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알면은 이 어려운 단어가 어떤 의미일 거다라고 추측도 하고 그다음에 어려운 단어를 말 못하면은 쉬운 단어로 대체해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겠죠. 우리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영어 해독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한글을 해독할 때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겪어서 그다음에 대신에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 단어의 수는 점점 더 늘어나니까 그다음부터 올바르게 글을 읽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 1서부터 범주 4는 전체적인 어떤 그 긴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한 3, 4년 동안 일어나는 사실은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정말 순서대로 차곡차곡 그런 순서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얘가 먼저 나타났다가 또 다시 얘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막 뒤섞이다가 어떻게 하다가 글자를 읽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칙이 읽기행동 범주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공부하실 때 복습하실 때요. 범주 1, 범주 2, 범주 3, 범주 4 해서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4번을 보세요. 잘농부 일기발달 수준을 볼게요. 이 사람도 앞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우리 지금 시험에 나온 거는 1번에 있는 클레이가 시험에 나왔고 4번에 있는 잘농부가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농부를 보기 전에 우리 뒤에를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6페이지 오실까요? 186페이지 보시면 A 플러스가 지금 있잖아요. 단어 지식 단계라고 해서 글자를 읽을 때도 단계가 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글자를 읽을 때도 좀 단계가 있더라. 표의 체계, 잘롱고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명칭을 외우시면 좋아요. 그래서 표의 체계, 자모 체계, 철자 체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표의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음소 글자가 아니라 일단 우리는 산 이렇게 하면은 산 그러면 얘를 시옷하고 아하고 니은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죠?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얘네들이 합해져서 산이라고 해서 이런 그림 그죠? 이거 산이죠. 근데 요 산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호가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요 음소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음성을 만들고 이 음성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자의 경우는 어때? 한자는 그 산자를 이렇게 쓰죠. 선생님들 이렇게 써가지고 요거는 이거하고 나눠지나요? 음성이 나눠져요? 음소가 나눠지지 않잖아요. 요거 그냥 통째로 그냥 하나의 의미를 갖잖아요. 통째로 하나의 의미를 갖는다. 통으로 의미를 가져요.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거를 표의 문자라고 합니다. 선생님 표의 문자. 그래서 한자는 표의 문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한글은 무슨 문자라고 얘기해? 한글은 얘는 표음 문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음 문자라고 해요. 표음 문자라는 것은 음을 표기한 문자다. 그러니까 산 자체가 사실 의미는 있지만 얘네들 이 글자 자체는 음을 표기했다는 거예요. 음을 표기했고 이거는 음을 표현하지 않고 뭐를 표현했어요? 의미를 표현했다라는 거죠. 글자가 의미를 표현한 의미 표현 글자 자체가. 하지만 한글은 표음 문자니까 음을 표현한 문자다. 표현한 문자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한글은 표음 문자고 한자는 표의 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들? 그런데 아이들은 예를 들어 산 이렇게 있잖아요. 산이라는 글자가 있어서 산이라는 말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이거를 음소로 막 조합하거나 하는 그런 능력이 없이 이 글자를 그냥 이렇게 표의 문자처럼 읽는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산이구나 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산을 읽을 수 있는 아이는 뭐 수도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산은 읽지만 수는 못 읽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 글자 자체가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우유를 읽어요. 예를 들어서 우유곽이 이렇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우유곽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얘도 우유라고 써 있어요. 우유라고 써 있어서 그게 우유곽을 하나의 맥락으로 봐가지고 추측을 해가지고 우유곽이니까 우유라고 당연히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엄마도 자꾸 우유라고 읽고 얘기를 하니까 이 우유는 읽거든요. 근데 우유는 읽는데 어떤 경우는 우유곽에 써져 있는 우유는 읽는데 그냥 이렇게 글자 카드에 있는 우유 이거는 못 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탈맥락적이기 때문이에요. 얘는 우유곽이라는 맥락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글자 카드니까 맥락이 전혀 없어가지고 얘는 읽어도 얘는 못 읽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우유는 읽어요. 이렇게 글자 자체에 우유는 있는데 그럼 이거 무슨 글자야? 그럼 못 읽는 아이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유라는 것을 이렇게 표음 문자로 읽지 않고 표의식으로 읽기 때문이에요. 얘네들 그냥 통으로 보고 그냥 우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렇게 읽는다는 거죠. 어떤 음소 체계라던가 음을 구분하는 어떤 조합하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A 플러스를 보시면 단어 지식 단계에서는 첫 번째는 표의 체계로 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통으로 읽는다. 취약전 유아들은 단어를 통 단위로 여기다 밑줄 하시면 되겠네요. 통 단위로 학습한다. 우리는 산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시옷하고 아하고 니은이 합해져서 산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외산자처럼 요 외산자처럼 이렇게 그냥 산이라고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나누거나 뭐 조합하거나 그다음에 뭐 분석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걸 표의 체계라고 한다. 표의 체계로 글자를 읽는 아이들은 이렇게 글자로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럼 너 이거 읽어봐. 그러면 잘 못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표의 체계로 우유를 읽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경인쇄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단지 같은 거 혹은 간판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단지나 간판 같은 것들은 실제적으로는 어떤 아이들의 어떤 학습 교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환경인쇄물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조금 이따가 또 나올 때 구체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모체계인데요. 자모체계는 5세에서 초등 1학년 아동들은 단어를 인식하기 위해서 철자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과 같은 낮자에 초점을 두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단어를 인식하기 위해 철자 여기다가 밑줄을 하시고 철자를 사용한다는 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음소 같은 걸 좀 알게 된다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자음 모음을 좀 알게 되기 때문에 자모체계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글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읽어요. 선생님들 글자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이거는 산, 이, 높고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철자체계 보실까요? 초등학교 아동들은 단어의 패턴을 보기 시작한다. 단어군에 초점을 두게 한다. 철자체계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처럼 좀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선생님들 읽을 때 이렇게 글자 하나하나 손가락 가리키면서 막 이렇게 읽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읽지 않아도 되는 아이들. 걔네들이 철자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초등학교 아동들은 또 그래서 단어 속의 패턴도 보여서 예를 들어서 물, 불, 굴, 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은 맨 위에 있는 자음만 달라진 거네. 뭐 이런 것도 패턴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체계, 자모 체계, 철자 체계. 그래서 아이들이 읽는 거 보고서 선생님들도 이제 눈치채야 돼요. 이 아이는 표의 체계로 읽는 아이네. 이 아이는 철자에 되게 신경 쓰면서 읽네. 그다음에 그건 이제 자모 체계고 이 아이는 어른처럼 한 문장 한 문장을 좀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네. 그 패턴을 보면서 읽을 수 있네라고 해서 그거를 철자 체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세요 선생님들. 여기 문자 읽기 시도가 나타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선생님 일단은 그죠? 그림하고 그림대 글자 비율이 계속 바뀌어진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를 10% 정도 읽는 아이들은 그림에서 90% 정도를 메꾸려고 하고 보완을 시키고 글자를 20% 정도 읽는 아이들은 그림에서 80% 정도 메꾸려고 하고 아니면은 그림에서는 50%만 쓰고 또 뭐로 해요? 글자 그다음에 추측해서
추측해.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추측하고 대체하고 해서 여기에서 20, 50이니까 한 30%는 추측해서 하고 얘네들이 계속 바뀌어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를 읽을 때도 무슨 체계 있었어요? 표의 체계, 자모 체계, 그 다음에 철자 체계가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표의 체계, 그 다음에 자모 체계, 철자 체계가 나타난다. 방금 설명드렸어요. 선생님들 이 세 가지를 거치면서 아이들이 글자를 잘 읽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요. 표의 체계로 읽는 아이들은 다시 보세요. 표의 체계로 읽는 아이들은 서울 우유가 있다. 서울 우유를 우유곽으로는 읽어도 우유곽에 있는 서울 우유는 읽어요. 하지만 얘들아 이거 읽어보자. 이거 읽어볼래? 그러면 못 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체를 표의 체계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모 체계 아이들은 서울 이렇게 쓰면은 서울을 서울 이렇게 읽겠죠. 서울 이렇게 읽으면은 얘는 읽는데 하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어떤 문자라는 걸 의미를 파악하면서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읽는데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 의미 파악은 좀 약간 못할 수 있어요. 글자 해독에 정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 글자 해독만 하는 아이들은 안 보이세요? 여기서 내릴 수가 없는 게 전기가 안 들어가지고 그죠? 서울이라고 해서 자모체계 아이들은 그죠? 자모체계 아이들은 뭐 강아지가 가요 이거만 읽어요. 그죠? 강아지가 숲으로 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읽을 때 강아지가 숲으로 막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은 읽은 거는 읽지만은 읽는데 정신 팔려갖고 의미 파악은 좀 더 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미 파악이 좀 잘 안 될 수 있어요. 너 지금 뭐 읽었어? 그 의미를 얘기해봐. 의미 얘기해봐. 그러면은 뭐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A 플러스 잠깐 볼까요? A 플러스 조금 이따 볼게요. 선생님들 이쪽으로 A 플러스를 조금 이따 볼게요. 일단 오셔가지고 잘롱고를 이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죠? 표의체계, 자모체계, 철자체계 이야기한 사람이 잘롱고잖아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1수준은 책이 무엇인지 이해한다. 이 수준은 책의 기능을 이해해서 책이란 거는 똑바로 든 채 책장을 넘기고 이렇게 놀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수준서부터는 청취자와 참여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가 읽어주면 그거를 잘 읽고 그 다음에 함께 읽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기억나는 단어 몇 개를 연결해서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이야기가 형성됐어요? 아직은 안 형성됐어요? 아직은 형성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림 보고서 원숭이, 요거 사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기억나는 단어 몇 개를 연결해서 읽을 수는 있어요. 원숭이가 나무에 올라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읽는 척을 하는 거예요. 4수준 보세요. 그림에 맞추어 이야기를 꾸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림을 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추측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에 맞추어 이야기를 한다. 익숙한 책을 읽을 때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거나 책에 나와 있는 언어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문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림에 맞추어에 밑줄 하시고요. 선생님들.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야기가 형성되는 거라서 이야기 형성되면서 그림 보고 추측도 나타나고 어떤 책을 또 암기하면서 읽는 것도 나타나고 암기하면서도 읽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익숙한 책을 읽을 때 새로운 내용을 첨가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림 보고 읽는 거니까 글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막 그림 보고서 새롭게 막 첨가해서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언어와 같은 소리를 내면서 이거는 이제 암기해서 읽는 거죠. 선생님들 암기해서 그다음에 문어적도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수준이 중요하겠죠. 선생님들 그림에 맞추어 이야기를 꾸미는 단계 이야기가 형성되는 단계다. 문어적인 표현도 나타나고 그다음에 자기가 꾸며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자주 들었던 거는 조금 똑같이 흉내내서 암기해서 읽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수준서부터가 글자가 나와요. 선생님들 글자 읽기 시도가 나옵니다. 선생님들 글자 읽기 시도가 나오는데 글자 읽기 시도가 5수준, 6수준, 7수준이거든요. 선생님들 글자 읽기가. 그러면은 아까 우리 클레이 같은 경우는 그 1번에 클레이 잠깐 보실까요? 클레이에서는 글자가 언제 나타나요? 5단계에서 나타나죠. 선생님들 글자 5단계 나타나서 그냥 시각적 단서를 사용한다 하고 클레이는 그냥 끝내버렸지만 잘롱고 같은 경우는 글자를 읽는 것도 3단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점차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그림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꾸미는 거는 짧게 4수준에 그냥 다 넣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사실 4수준에 잘롱고의 4수준에 들어가져 있는 거는 우리 클레이의 2단계, 3단계, 4단계죠. 선생님들 클레이의 2단계, 3단계, 4단계를 4수준 안에 다 넣어버리고 클레이의 5단계를 5수준, 6수준, 7수준으로 나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공부는 안 했지만 추측은 되잖아요. 5수준, 6수준, 7수준으로 글자 읽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은 5수준은 무슨 적 읽기일까요? 선생님들 그죠? 표의적 읽기겠죠. 5수준은 표의적 읽기가 나타난다. 6수준은 표의 체계, 표의적 읽기라고 하셔도 표의 체계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공부하셨던 표의 체계가 나타나고 6수준은 무슨 체계? 자모 체계. 자모 체계는 기호 읽는데 정신이 팔리는 체계예요. 선생님들 기호 읽는데 글자에 손가락 가지고 막 읽으면은 글자는 읽어도 지금 뭐 읽었는지 정신도 하나도 없잖아요. 선생님 그 단계예요. 자모 체계. 그다음 7수준은 무슨 체계? 얘는 철자 체계로 읽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7수준은 철자 체계. 철자 체계가 되면은 글자도 좀 정확하게 읽고 이야기 내용 지식도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고 그런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보세요. 6수준이 좀 문제인데 6수준 보세요. 6수준은 우리 아까 자모 체계라고 했어요. 자모 체계는 기호를 읽는다고 이야기는 안드로메다로 갈 수 있는 그런 체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보세요. 단어의 형태와 소리, 글자 관계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오른쪽 보세요. 자신이 아는 철자, 단어, 소리를 이용해서 책 속의 글을 밑줄에 보세요. 정확한 단어로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6수준 아이들은 더 이상 그림을 보고 읽지 않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읽는다기보다는 6수준 아이들은 글자 읽기에 이제 재미가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정확한 단어를 읽으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어는 정확하게 읽지만은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은 조금 놓칠 수가 있다. 이렇게 살짝 이해를 해주세요, 선생님들. 맥락은 놓칠 수 있어요. 근데 5수준 아이 보세요. 5수준 아이들은 표의적으로 읽는 아이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단어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단어 읽는 그런 어떤 스킬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는 단어는 읽고 모르는 단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단어는 최대한 그림 같은 데서 의미를 빨리 파악해서 다른 말로 바꾸거나 내가 추측해서 읽어야 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표의적 읽기 하는 아이들이 어떤 경우에 6수준에 있는 그저 잠호 체계로 읽는 아이들보다 더 맥락은 더 빨리 짚을 수 있어요. 더 눈치채고 빨리 눈치채고 이거 어떤 이야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글자, 그다음에 의미, 이야기, 지식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글자 100% 의존하지 않고 글자에 의존을 못 하잖아요. 왜냐면 표의적으로 읽고 글자 뭐 단어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잘 모르니까 그거를 좀 부족한 거는 전체적인 이야기, 지식, 이 이야기는 아무래도 아마 여기 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라는 그런 추측하는 이야기 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림 보고 의미를 이제 파악하게 되겠죠. 거기에서 어떤 그 의미를 좀 더 채워서 보완을 시켜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맥락은 아주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고수준 아이들이요. 그래서 오른쪽을 볼까요? 책의 내용을 똑같이 책의 내용이 똑같아 읽을 때마다 동일하다는 것을 안다. 이 소리는 일단은 그림 보고 읽지 않고 글자를 보고 읽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선생님들. 원래 글이라는 거는 그림책이라는 거는 글자를 보고 읽는 거야라고는 알아요. 하지만 본인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글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림뿐만 아니라 글자를 볼 필요가 있으며 단어와 연결시켜야 됨을 알아요. 근데 단어 지식은 점점 발달하지만 밑줄에 보세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책의 맥락에 맞게 스스로 고쳐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책의 맥락에 맞게 스스로 고쳐 읽는다. 그러므로 맥락에 되게 신경을 쓰죠. 맥락이 중요하죠. 이 아이들 그 책을 읽으려면 맥락이 중요해요. 하지만 6수준 아이들은 글자를 거의 다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대신에 빨리빨리는 못 읽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읽다 보니까 글자는 파악해도 의미는 조금 약간 놓칠 때가 있다. 대신에 정확한 단어를 읽으려고 노력해요. 7수준 아이들은 이야기하고 글자를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죠? 맥락도 파악하면서 글자도 읽으면서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도 정확하게 읽지만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기와 관련된 정보원 여러 가지 우리 앞에서 공부하셨던 의문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해가 되셨죠,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5수준하고 6수준을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수준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대체해서 읽어요, 선생님들. 어려운 단어 나오면 대체합니다. 대체할 때에 어떤 근거가 되는 거는 글의 이야기 맥락, 이야기 지식 혹은 그림에서 가지고 와서 대체해서